네, TBC 클리닉 건강 365주치. 오늘은 송옥준 치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송억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잘 먹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네. 예, 이가 튼튼해 우리가 또 잘 먹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네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치과 전문의시니까 평소에 이 관리를 잘 하실 것 같고 지금 그냥 봬도요. 이가 정말 튼튼해 보이세요. 그나마 타고난 건 치과, 치아? 건치? 타고난 네네. 건치? 조금 다른 부분보다는 네. 치아가 좀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 네네. 치아가 이제 건강한 만큼 좀 환하게 이제 웃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 강우보다 치과 가는 걸 더 무서워해요. 보호자로 따라가도 접수대에 일단 가는 순간 약간 몸이 긴장되고 네. 갑자기 웃음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치과에 좀 문턱이 전 넘기가 힘든 걸까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치과가 좀 인식이 사람들이 무섭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 보면은 네. 치과 의사의 거짓말이라는 짤 혹시 보셨나요? 예전에 봤어요. 봤죠. 아, 네. 예. 치과 의사가 안 아파하면 네. 그건 아픈 거고 이건 살짝 아플 맞아. 것 같아 하면 정말 아픈 거고 이건 좀 아플 것 같아 하면은 이건 죽을 만큼 아프다 이런 짤이 있잖아요. 아. 그만큼 사람들 인식 속에는 치과는 아픈 것이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과 가기가 좀 두려워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치과를 매일 출퇴근하니까 몰랐는데 친구들 놀러 오면 딱 입구에 들어선 순간 치과 냄새 이게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냄새가 있다 하더라고요. 치과 들어오는 순간 그 냄새에서 약간의 거부감 느껴지고 이제 진료 받으러 가서 이제 그 치아에 앉잖아요. 네. 딱 앉으면 옆에 그 날카로운 기구들, 철된 기구도 있고 그 제일 무서워하는 핸드피스, 스케일럿 네. 그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거 진료를 받게 되면은 기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저도 매일 듣지만 그 소리가 되게 커요. 크고 무섭고. 네. 제가 어제 사실 이 이를 뽑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발치료했어요? 네, 제가 사랑해요? 어금니를 뽑았어요. 네, 그래서 어제 계속 피가 안 멈춰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었던. 네, 지금 살짝 부었나요? 어때요? 입술은 네. 빨간데. 입술에 피는 아니고요. 그래서 더 어려 보이십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네. 안 아프게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안 아픈 치료는 없고요. 덜 아픈 치료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사실 전 치료가 아프지 않으면 정말 완벽한 치료가 되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 요새 의사분들이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에게 아프지 않은 치료를 할까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요새는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픔이 우리 피부과 가면 여드름 짜잖아요. 네. 이거 아프죠. 오. 그 아픔보다는 확실히 진짜 적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가장 안 아픈 치료는 어쩔 수 없죠. 병원 자주 오셔가지고 네. 주기전 검사를 하시면서 네. 질병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안 아픈 치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처음 오셨을 때 틀니 끼고 오셨잖아요. 불편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컴퓨터로 다 정보 모아가지고 오늘 디지털 가이드 이용해서 식립했고요. 오늘 바로 보충을 해드렸어요. 오늘 식사하시면 됩니다. 일본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1개에서 9개인 노인이 혈관성 치매 발병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82%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인지 능력 장애가 일반인에 비해 약 4%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만큼 치아가 건강한 사람이 기억력도 좋고 혈관성 치매 발병률도 낮다는 놀라운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치아는 얼마나 튼튼하신가요? 치아는 우리 전신 건강을 보는 창이라고 부른다는데 나이 들수록 치아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엔 상실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걱정은 NO! 4개에서 6개 임플란트 식립만으로 전체 치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최소 수술로 당일 임플란트가 가능한 임플란트.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질환에 따라서 이 치과에 있어서 마취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마취인 거예요? 일단 마취는 4가지 마취가 방법이 있는데요. 전신 마취, 깊은 진정 마취, 채도 진정 마취, 국소 마취 이렇게 4가지를 치과에서 행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치과에서 양악 수술을 하거나 뭐 교통사고 났거나 뭐 구강암이 걸려서 하는 큰 수술을 할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지만 대부분은 국소 마취만으로도 모든 진료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아픈 게 싫고 하니까 요새는
그 웃음가스라고 해서 그런 진정시켜서 하는 치료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난 정말 아무 고통 느끼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요새 최근에 치과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면 마취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통 마취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우리가 안 어찌됐건 아픈 거예요? 무통이 덜 아픈 치료죠. 안 안 아픈 건 아니고. 아픈 근데 정말 안 아프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통 마취를 하려면은 그 어떻게 무통 마취가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무통 마취 원리를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바늘을 찌르잖아요. 찌를 때 그 바늘이 두꺼우면은 더 아픕니다. 예. 네. 바늘 보셨어요? 엄청 길죠? 예, 치과에? 엄청 맞아요. 길고. 네네. 저희 최대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기회 보시려고도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포 넣는 이유가 바늘 안 보여주려고 덮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안 보이면 더 무섭더라고요. 저는. 알고 예. 맞겠다. 네. 이런. 차라리 보겠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바늘을 좀 이렇게 가는 걸 쓰면 덜 아프거든요.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쓰는 바늘은 27게이지나 30게이지 바늘 쓰거든요. 게이지가 올라갈수록 바늘이 가늘어지는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무통 마취 같은 경우에는 34게이지 바늘을 써요. 네, 그래서 좀 덜 아프고요. 그다음에 사실 찌를 때 아픈 게 아니고 예. 찌른 다음에 약은 넣을 때가 아픈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따끔 것 같아요. 아픈 거 아니에요. 예. 따끔 다음에 아프죠. 예. 맞아요. 네, 아, 약을 넣을 그러네. 때 아픈데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니까 예. 액이 들어가니까 거기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팽창하기 때문에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안 아프게 하려면은 최대한 천천히 일정 속도로 넣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네. 좀 바쁘잖아요. 빨리 팍 넣고 그런 그러는 분도 계시고 요새는 최대한 노력하지만 사람인지라 네. 막 여기서 부르고 하면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래서 네. 요새는 무통 마취라는 기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꺼 넣으면 기구가 알아서 속도를 일정한 속도로 주입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덜 아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늘 찌를 때 네. 찌는 건 아프지 마라. 해서 저희가 그 마취 연고요? 연고를 발라요. 예. 네, 아. 발라가지고 거기 피부부터 마취시키고 마취를 하기 때문에 덜 아프고요. 그다음에 그 앰플이 네. 여름이랑 겨울이랑 온도가 다릅니다. 예. 겨울엔 좀 춥겠죠. 앰플 네. 차갑죠. 차가우면 더 아파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찌를 때 우리 잇몸이라는 게 딱딱한 잇몸이 있고 물렁물렁한 잇몸이 있어요. 그래서 물렁물렁한 잇몸에다 찌르면 저항이 적잖아요. 그래서 좀 덜 아픕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찌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렇군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최대한 안 아프도록. 요새는 환자분들이 뭐 안 아프다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네. 그냥 치과 가는 게 고통스러울 뿐이지 치료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또 아까 전에 웃음가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요즘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치과 가기 무서워해가지고 이 트라우마를 오. 없애주기 위해서 이 웃음가스라는 거를 또 네네. 이용하기도 한다던데 네네. 이게 어때요? 뭐 마시면 혹시 웃음이 나는 그런 건지? 저는 우리 아이가 지금 7살인데 네네. 갑자기 웃음까지 넣었더니 하하하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는데 진짜 웃더라고요. 아, 너무- 네네.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예, 웃음가스라고 이렇게 요새 어린이 치과에는 거진 모든 환자들 다 웃음가스 치료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성인들도 많이 접목을 시키긴 하는데요. 네. 그 웃음가스라고 이렇게 명명된 이유는 환자가 웃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스를 흡입하게 되면은 그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 예, 기분이 좋아지긴 하는데 웃음가스를 흡입하게 되면은 네. 얼굴에 약간 경련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게 되면 얼굴이 마치 웃는 것처럼 보여서 웃음가스라고 명명이 되어졌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 그냥 똑같아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똑같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성인들도 최근에 하긴 하거든요. 근데 웃음가스는 장점은 일단 가스를 주입하자마자 네. 흡입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농도까지 빠른 시간 내에 도달을 해요. 그리고 이 웃음가스는 그 체내에 대사되지 않고 우리가 숨을 쉬면은 폐로 나오고 피로 나가기 때문에 합병증이 없고 부작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 적용이 됩니다. 비싸지가 않아요. 예. 네. 네. 이제 그리고 네. 치과 갈 때 꼭 웃음가스 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그 진통 효과가 크진 않기 때문에 아. 하나 아프겠다고 기대하고 가시면 안 되고요. 예. 너무 떨리는 마음에 난 치료 못 받겠다 하실 때는 보내드리고요. 네. 근데 마취라고 하면 사실은 수면 마취도 빼놓을 수 없는데 보통 병원에서는 이제 내시경 할 때 저희가 수면 마취를 해본 적은 있는데 네. 치과에서도 수면 마취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마취예요? 환자분들이 나는 어떤 고통도 느끼고 싶지 않다. 나는 치과 치료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이 치료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권하고 있고요. 최근에 치과계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이 있거든요. 이 약물을 혈관을 통해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약물의 특성이 가수면 상태, 즉 약간 잠든 듯 말듯한 상태에서 기억 상실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치료받고 나면은 내가 치료받은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이 약물은 1976년도에 개발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쓰고 있을 만큼 안전한 약물이고요. 무엇보다도 혹시나 수면 치료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게 안 깨어날까 봐 걱정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인터넷에서 보면은 연예인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맞아요. 그 약들은 프로포폴이라는 약인데 그 프로포폴과 이 약 미다졸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량제, 즉 해독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환자분을 깨우고 싶으면 이 약을 주입하면은 환자분은 깨어나십니다. 네, 그래서 수술 중에 혹시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뇌파수가 이상해져서 환자분 깨워야 될 때 약을 넣으면은 깨어나시고요. 수술이 끝나는데 아직까지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네.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가 약을 넣으면 깨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약은 안전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과 치료를 꾸준히 잘 받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치아 질환, 치주 질환이 어떤 그 뇌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네, 여러 가지 논문이니까 리서치가 있는데요. 일본의 규슈 대학에서 치아가 1개에서 9개밖에 없는 노인들은 혈관성 치매 발병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82% 높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또 치아가 10개에서 11개 있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 확률이 62%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영국의 킹스 칼리지 대학교에서는 치아가 한 개도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인지 능력 장애가 일반인에 비해서 3.6배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경북대 치대에서 치아가 남아있는 치아 개수가 0개에서 10개 이하의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치매 위험도가 2.64배 높게 나타나고요. 또 대한치주학회에서는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등 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약 2배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씹는 행위가 뇌 혈류를 증가시키거든요. 그 증가된 혈류가 인지와 기억력을 담당하는 신경의 활성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씹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런 뇌로 가는 자극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일반인에 비해서 기억력이 감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르신들은 사실 네네네. 치아 잃고 나면 임플란트가 하고 싶지만 부담돼서 틀니를 많이 하시던데 네네. 틀니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또 구강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틀니라는 게 그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는 다수의 치아가 상실했을 때 수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틀니였어요. 하지만 지금 임플란트가 대중화됐으니까 틀니를 많이 안 하시지만 하시는 분들 보면은 틀니라는 게 사실 우리 치아랑 많이 다릅니다. 치아나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박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뼈가 잡아주기 때문에 유지력이 잘 나오는데 틀니는 우리 잇몸이라는 곳에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잇몸이라는 치조골, 언덕 위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 마찰력이나 그 음압에 의해서 그 유지를 얻는데 우리가 딱딱한 음식이나 여러 가지 식사를 하게 되면은 틀니가 미끄러지게 되거든요. 언덕 위에서. 그래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잇몸을 다치기도 하고요.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잇몸뼈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흡수가 되는데 특히 치아가 없는 경우에 흡수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신던 치아가 있으면 뼈가 덜 녹거든요. 근데 없기 때문에 치아가 빨리 흡수가 되는데 거기다가 틀니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뼈가 더 많이 흡수가 되죠. 틀니는 그대로 있는데 밑에 잇몸뼈가 녹으니까 결함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틀니가 더 불편해지는 거죠. 잇몸이 그래서 틀니가 움직이면서 잇몸을 다치게 하고 잇몸이 약하잖아요. 네. 다치고 헐게 되는 거고 또 틀니가 이렇게 유지를 잘 해줘야 되는데 유지를 잘 못하고 양치를 잘 못하면은 틀니 안에 균이 생겨가지고 그 균이 우리 몸에 오면서 구강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시는 임플란트는 어떤 걸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임플란트는 디지털 풀 아치 임플란트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디지털이고요. 풀 아치, 입 전체를 갖다가 심는 임플란트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아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치과 가면은 위에는 9개 정도 심으라 그러고요. 아래쪽에 8개를 최소 8개는 심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디지털 풀 아치 임플란트는 최소 4개에서 6개를 심입하고도 치아 전체 기능을 수복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입니다. 이 디지털 풀 아치 임플란트는 우리가 3D 컴퓨터를 이용해서 환자의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르게 무절개로 시술을 하고요. 또 수술이 매우 빠르고요. 그리고 당일날
그 보충면 올라가기 때문에 당일날 식사도 가능합니다. 수술 과정도 좀 간단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수술 과정은 수술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수술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행해야 될 게 많아요. 일단 우리가 그 정보를 환자분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분석팀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안의 상태를 갖다가 요새 치과에는 구안 스캐너가 보급 많이 되었는데요. 구안 스캐너로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뼈 상태도 이제 구강 CT를 찍어서 뼈 상태를 전달하면은 정보팀에서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디자인팀에서 같이 저랑 같이 분석해서 어디에 어떻게 심겠다라는 걸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정하고 나면은 수술 플랜 짜는 거죠. 수술 플랜 짜면은 수술용 가이드가 나와요. 가이드가 나오면 그 가이드대로 식립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 보충물도 나오기 때문에 바로 보충 연결해서 좀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환자분 구강 상태를 스캔하는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구강 스캔해서 환자분 상태를 정보팀에 전달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수술 끝나고 환자분에게 드릴 보철물을 디자인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3D 컴퓨터를 이용해서 환자분의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어디에 심리할 것인지, 임플란트 어떤 걸 심을 건지를 이렇게 모의 수술하고요. 이분은 62세 남자분인데 아래쪽 틀니를 오래 쓰셔가지고 보시면 잇몸이 되게 얇죠. 젊으실 때부터 틀니 쓰셨고요. 이분은 틀니가 너무 불편해서 더 이상 틀니 못 쓰겠다고 오셨던 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수술하는 건 5배속 촬영을 했는데요. 이 6개 임플란트 심는데 대략 한 20분,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보시면은 칼 대지 않고 저기 가이드를 장착한 다음에 이렇게 수술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게 수술 직후 사진인데요. 이렇게 피가 한 방울 나지 않죠. 이런 식으로 피가 나지 않고 보충을 장착했고 환자분 보충을 연결한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고혈압이나 이런 또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모든 환자분들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은 고령 환자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치아 없는 분들일수록 그런 질환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나고 지혈이 잘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디지털 프라치는 무적이기 때문에 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 보내드리죠. 이분이 나이가 60세고 올 초에 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간암 3기가 생존율이 2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매우 긍정적이시고 어떻게든 내가 이 병을 극복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항생제 치료하기 전에 항생제 치료하게 되면 아무래도 식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치아가 성한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나는 식사를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방법이 있다 알려드렸고 환자분이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38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전신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화상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걸리셨는데 이분은 2019년에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는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치과 공포증이 있으셔가지고 2020 올해 초에 왔는데 보시다시피 위에 치아가 다 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릴 치아가 없어가지고 이분은 치아를 다 뽑기로 했는데 치과 공포증이 심해가지고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웃음가스가 있고 수면 치료가 있으면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발치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웃음가스를 이용해서 발치를 했는데 환자분이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너무 괜찮구나라는 생각하셨고 그래서 자선택해서 수면 치료 하에 이렇게 프라치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일날 보충 올라간 사진이고요. 네, 보통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그 잇몸 뼈 이식을 네네.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가요, 실제로? 잇몸뼈 이식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네네. 이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는 뼈 이식 최소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환자분들 중에는 상악동 위에 같은 경우에 상악동이 넓어가지고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디지털 프라치는 상악동 피에 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젊으신 분인데 52세 여자분인데 나이에 비해서 상악동이 되게 커요. 저기 비끝인 부위가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어금니가 있는데 어금니 뽑잖아요. 그 뼈가 내려와요. 뼈가 없어집니다. 네. 거기가. 그래서 뼈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뼈가 없기 때문에 식립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기 특히 이분 같은 뼈가 엄청 없거든요. 뼈 이식 많이 하려면은 뼈 이식하고 또 뼈가 거의 뼈 이식이 있는 게 뼈가 되려면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고 보통 저런 환자분 치료하게 되면은 1년 이상 치료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환자분은 뼈 이식은 아프기도 하고 빨리 치료하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상하통을 피해서 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가 양쪽 끝에는 기울여 심잖아요. 저렇게 기울여 심으면은 상하통 윗부분까지 임플란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하통에 임플란트 씹지 않더라도 저기서 보철물 유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빨간색 저기 신경이거든요. 신경이 있는데 저 환자분은 79세 할머니인데 틀니 오래 쓰시니까 틀니 때문에 뼈가 다 녹았어요. 그래서 신경 위에 뼈가 얼마 없거든요. 저렇게 되면 임플란트 실험할 수 없습니다. 신경 손상이 와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기울여 심어가지고 신경 윗부분까지 임플란트가 보철물의 유지를 얻도록 디자인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보통 사례에서는 나이가 네. 좀 많으신 분들을 보여주셨는데 네. 30, 40대에도 이 프라치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몇 살까지 디지털 프라트 네. 임플란트가 가능합니까?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는 나이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보통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빠지고 치아가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치아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엇이든 임플란트는 수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임플란트랑 비교해서는 수명이 어때요? 그냥 일반 임플란트랑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임플란트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찰받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디지털 임플란트, 프라치 임플란트의 장점은 보통 6개 정도 신입을 하는데 한 개가 잘못돼서 빼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5개밖에 없죠. 하지만 이 5개로도 보철물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개를 뺐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 다시 뼈가 좋아지고 다시 신입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썼던 수술용 가이드를 다시 써서 신입하게 되면은 기존에 심었던 것처럼 똑같은 깊이에 똑같은 위치에 신입하기 때문에 보충을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죠. 제가 나중에 제가 어제 어금니를 뺐잖아요. 네네네. 나중에 할 때는 조금 더 사람이 좋아지는 아니었나요? 어금니였어요? 어금니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더 물론 더 좋은 임플란트가 나오겠지만 네. 이 프라치 임플란트라는 걸 하고 나면은 저는 궁금한 게 바로 막 갈비를 뜯는다든지 막 오징어를 막 그러고 싶지. 막. 씹는다든지 네네. 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가요? 네네. 저희가 똑같은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는 못 박는 거 달라요. 그래서 네. 뼈에다가 임플란트 식립하잖아요. 네. 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력이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네. 우리가 못 박는 것보다 더 단단한 결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합을 얻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달 정도 걸리거든요. 아. 특히 한 달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유동식, 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바로 곱창 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아작이 나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최소 수술로 수술이 가능한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영서 씨, 예, 젊은 나이 때 즐기는 네. 거 딱딱한 거 많이 드시고요. 나중에 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정보 알려주신 송옥준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